여러분, 혹시 깻잎을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가끔 드시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깻잎을 드시는 분들 중 열의 8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건강하려고 챙겨 드시는 깻잎이 오히려 영양소를 날려버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당뇨약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식품과학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깻잎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통째로 사라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깻잎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제대로 먹었을 때 치매 예방부터 뼈 건강, 위장 보호까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깻잎은 참 친숙한 채소이지요. 고기 구울 때 한 장 깔고 쌈 싸먹는 그 맛, 겉절이로 무쳐 먹는 그 향은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던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깻잎은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깻잎을 드실 때 통째로 드시나요? 아니면 잘게 썰어서 드시나요? 아마 요리에 넣으실 때는 잘게 썰어서 넣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계란찜에 넣고 비빔밥에 올리고 김밥 속에 채워 넣고요. 미리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깻잎의 영양소를 날려버리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깻잎을 잘게 썰었을 때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산화효소가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타민C가 약 40% 가까이 손실됩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중 4장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면 바로 주우시겠지만 영양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날아가는 줄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깻잎을 썰지 마시고 통째로 드세요. 쌈으로 싸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요리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썰어두지 마시고 먹기 바로 직전에 썰어주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비타민C 손실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깻잎을 가열할 때도 방법에 따라 영양소 차이가 큽니다. 끓는 물에 데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데치면 영양소가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면 색이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반면에 쪄서 조리하면 수증기만 닿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깻잎을 익혀 드실 때는 데치지 마시고 찜으로 쪄서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깻잎에 들어있는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위장을 보호해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동물 실험에서 깻잎 추출물이 소염진통제로 인한 위궤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소염진통제를 드실 때 속이 쓰리신 경험 있으시지요? 깻잎 속 로즈마리산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매개물질의 발현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깻잎이 우리 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소염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깻잎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약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깻잎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깻잎 표면에 잔털이 촘촘하게 나 있지요. 이 잔털 사이에 농약이나 이물질이 쉽게 끼어듭니다. 국가기관의 잔류농약검사에서 엽채류 가운데 깻잎의 농약 검출 빈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깻잎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씻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대충 씻으시면 부족합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에 물을 받아 깻잎을 3분에서 5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서 한 장씩 앞뒤로 문질러 씻어주세요. 물에 담그실 때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함께 풀어주시면 잔류 농약을 훨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2~3천 원이면 구할 수 있으니 하나 장만해 두시면 깻잎뿐 아니라 다른 채소 씻을 때도 유용합니다. 보관하실 때는 꼭지 쪽이 마르지 않도록 젖은 종이 행주로 감싼 뒤 밀봉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면요. 깻잎은 통째로 드시고 가열할 때는 데치지 말고 찌시고 담가서 충분히 세척한 다음 드시는 것. 이것이 깻잎 영양소를 지키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짐작하시나요? 이름만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이요? 당근은 건강에 좋은 채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근 자체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당근이 눈에 좋다고 늘 챙겨주셨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근과 깻잎이 만나면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 C를 모조리 분해해버립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적금을 넣어두었는데 누군가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깻잎을 많이 드셔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는 남지 않는 것이지요. 비타민 C가 사라지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는 세 가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둘, 콜라겐 합성을 도와 관절과 피부를 지켜줍니다. 셋,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감기나 각종 감염을 막아줍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이 세 가지 혜택을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깻잎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합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이런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단합니다. 깻잎과 당근은 따로 드세요. 김밥이든 비빔밥이든 깻잎과 당근을 동시에 넣지 마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깻잎 따로, 당근 따로. 우리 세대는 이런 상식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분 계시지요? 공복 혈당이 100을 넘기 시작하셨거나 식후에 유독 졸리신 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깻잎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제식품과 학술지 푸드사이언스의 2021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깻잎 추출물의 알파글루코시다아제 억제 효과가 당뇨약 성분인 아카보스보다 약 2.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깐, 알파글루코시다아제가 뭐냐고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때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가 바로 알파글루코시다아제입니다. 이 효소가 활발하게 일하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깻잎 속 폴리페놀 성분이 이 효소의 활동을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를 천천히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도로가 막히지요? 포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흡수되어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깻잎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대전에 사시는 한정호 씨, 올해 73이신데요.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 퇴직하시고 건강검진을 받으셨더니 공복 혈당이 11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에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매일 식사마다 깻잎쌈과 깻잎 겉절이를 빠지지 않고 챙겨주셨는데요. 반년 뒤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03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물론 깻잎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깻잎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는 깻잎 속 펩타이드 성분이 전분 분해 초기 단계부터 억제하여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펩타이드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도 억제하여
혈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혈당과 혈압, 우리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밥상에 늘 있던 깻잎이 이렇게 대단한 채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깻잎을 무한정 드시면 되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정량을 지켜야 약이 됩니다. 이제 깻잎을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몸속 콩팥은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터가 정상이면 불순물을 깨끗이 걸러냅니다. 하지만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팔다리가 저리며 심한 경우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수산시장을 하시는 임복희 씨, 66이신데요.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다소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시고도 깻잎이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20장 넘게 드셨다가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린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혈중 칼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5장으로 줄이시니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각자의 몸에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20장에서 30장 정도 드시면 됩니다.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루 5장에서 10장 이내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깻잎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깻잎을 과하게 드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 적절한 양을 정해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깻잎은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열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위산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도 과량 섭취는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콩팥, 항응고제, 열체질 이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깻잎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양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깻잎이 우리 뇌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에 놀라운 시너지가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치매는 정말 두려운 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암은 치료할 수 있지만 치매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손주 얼굴을 못 알아보게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깻잎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깻잎에는 로즈마리산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는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깻잎에 로즈마리보다 로즈마리산이 더 많다니 이름이 좀 아이러니하지요? 로즈마리산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세포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이어주는 전화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이 전화선이 너무 빨리 끊어집니다. 정상인에 비해 아세틸콜린 수치가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개의 전화 중 대부분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지요. 깻잎 속 로즈마리산은 이 전화선이 끊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끊어지려는 선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경비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걀을 더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새로운 전화선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즈마리산이 기존 전화선을 지키고 콜린이 새 전화선을 깔아주니 뇌세포 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이지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연구팀이 발표한 리뷰 논문에서도 콜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언어 기억력과 시각 기억력 검사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깻잎과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조합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깻잎에는 가바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가바는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에게 깻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들기름이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깻잎에도 그에 못지않게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뇌 건강에 좋은 세 가지 성분, 로즈마리산, 가바, 오메가3가 깻잎 한 장에 모두 들어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깻잎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깻잎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국내 생명공학 연구진이 이 루테올린의 항암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미국 암학회 공식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루테올린이 암 발생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특정 단백질에 직접 결합하여 그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수준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발암 과정을 직접 차단하는 기전이 처음으로 규명된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야 하지요. 루테올린은 그 문의 열쇠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도둑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문을 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동물 실험에서도 루테올린을 투여한 그룹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종양 발생이 현저히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깻잎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항암 방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최신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 안티옥시던츠에 실린 종합 리뷰 논문에서 깻잎 추출물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깻잎 성분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증상 악화 위험이 줄어들고 구급약 사용 일수도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주변에 환절기마다 콧물, 재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비싼 영양제 사시기 전에 우리 밥상 위 깻잎부터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이 뼈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치매 예방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깻잎 달걀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까봐 외출이 조심스러우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려면, 우리 또래 모임에서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시려면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깻잎의 칼슘 함량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깻잎은 같은 무게 기준으로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많습니다. 시금치와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깻잎은 최고의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칼슘이 뼈에 단단히 붙어야 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 착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비유하자면 칼슘이 벽돌이고 비타민 K는 시멘트입니다. 벽돌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지요. 시멘트가 있어야 벽돌이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깻잎에는 이 벽돌과 시멘트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팀의 분석 결과에서는 비타민 K 섭취를 지속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뼈가 부러질 확률이 약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3명이 골절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병원비도 큰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해지시지요.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서 식후에 가볍게 햇빛을 쬐시면 비타민 D까지 합성되어 뼈 건강에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깻잎에 레몬즙이나 천연식초를 뿌려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상칼슘을 줄여주고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깻잎 겉절이를 새콤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레몬 하나면 충분하니 비용 걱정도 없습니다.
자, 이제 치매 예방과 뼈 건강을 한 번에 챙기는 깻잎 달걀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깻잎 10장, 달걀 3개,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세척한 깻잎 물기를 털고 달걀에 소금 넣어 풀어주세요. 중약불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깻잎 2장을 포개어 달걀물에 담갔다가 앞뒤로 노릇하게 익히면 끝입니다. 깻잎의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걀전이 영양학적으로도 최적의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치매 예방, 뼈 건강, 항산화 효과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한 끼에 300원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비싼 약 없이도 밥상에서 건강을 지켜온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깻잎 이야기를 참 길게 나누었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 깻잎은 통째로 드세요. 가열할 때는 데치지 말고 찜으로 드시고 레몬즙을 뿌리시면 칼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깻잎의 로즈마리산은 위 점막까지 보호해줍니다. 둘, 깻잎과 당근은 반드시 따로 드세요. 함께 드시면 비타민 C가 사라집니다. 셋, 깻잎 속 폴리페놀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약 성분보다 높은 효소 억제 효과가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넷, 콩팥이 약하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양을 줄여 드시고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다섯, 깻잎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에 놀라운 시너지가 납니다. 로즈마리산이 뇌를 지키고 콜린이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여섯, 깻잎 루테올린은 발암 단백질의 활성을 직접 억제하고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완화해줍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깻잎으로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건강 챙길 여유가 없으셨지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깻잎 한 장으로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가족들 걱정 끼치지 않고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오늘부터 깻잎을 올바르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